오늘은 뭐 할 거냐 하면은 오늘은 마이크로비트 2일차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런 부품들을 마이크로비트에 연결을 해야 돼요. 얘네들을 연결을 하려고 하면은 이 전기를 다루는 방법 중에 4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삼색이 리디, 스위치, 가변 저항, 조도 센서, 서버 모터 요거를 각각 그냥 조절을 해볼 거예요. 하나씩 따로따로 기초적인 거를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아마 내일 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잘 배운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응용을 할 겁니다. 여러 개 섞어서 할 수 있는 응용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거 다 하고 나서 시간 남는 만큼 하나씩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저의 아두이노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 내용을 아두이노 때 한번 들었던 거예요. 여기 요 전기의 4가지 다루는 방법, 요거는 아두이노 때도 한번 들었던 건데 앱 인벤터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앱 인벤터래요. 마이크로비트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적용이 돼서 여러분들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요거는 이제 제가 이따가 링크를 드릴 거고, 일단 여러분들은 마이크로비트 어제 코드 짜는 화면 있죠? 그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마이크로비트. 여기에서 홈페이지에서 렛츠 코드 해서 메이크 코드 에디터 어제랑 똑같이 들어와서 새 프로젝트, 저는 테스트 02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와 주세요. 여기까지 들어와 주세요. 저는 이거 하면서 기다리면서 얘를 링크를 채팅창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할 거거든요. 설명할 내용인데 혹시나 나중에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소놀 카페에 있는 그 게시글이기 때문에 요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 들어와 주세요.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코드 페이지에 들어와 줍니다. 여기서 어제는 우리가 얘를 그냥 혼자서만 다뤄봤어요. 혼자서만 다뤄봤는데 오늘은 여기에다가 이쪽 핀, 이제 여기 핀이나 뭐 3V, GND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 여러 가지 센서 부품들을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핀 말고, 요 위에 있는 블럭 말고 밑에 고급에 보면 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핀. 여기에 있는 걸 주로 쓰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갈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가장 첫 번째 목표가 전기를 다루는 이제 4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인데, 그 4가지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메뉴에 있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입력, 두 번째는 디지털 출력, 세 번째 아날로그 입력, 네 번째 아날로그 출력. 요 4가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아두이노 하셨던 분들은 요거 딱 듣자마자 하실 거고, 아두이노를 배우지 않고 이 마이크로비트를 가지고 이런 피지컬 컴퓨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게 뭔가 싶을 텐데 저거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방금 봤던 거에서 이제 뭐 디지털 뭐 출력, 아날로그 뭐 입력, 아날로그 출력 이런 식으로 단어가 조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로 나뉘어지고 그 2개가 다시 4개로 조합이 되는 형태인데, 첫 번째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출력과 입력으로 분리가 됩니다. 자,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뭐 이제 이거는 지금 아두이노 부품이긴 하지만 우리 마이크로비트에서도 얘네를 이제 똑같이 사용을 하죠.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런 부품들은 특성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코드를 쓸 것이냐. 방금 우리 마이크로비트에서 봤던 여기 핀에 있는 4가지 블럭 중에서 어떤 거를 쓸 것이냐 하는 게 바로 이 특성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디지털과 아날로그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디지털은 0이랑 1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디지털 입력, 디지털 값 이렇게 돼 있는 2개의 블럭 있죠. 얘네는 전부 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입력이 될 때도 이 동그라미에는 0이나 1만 값을 가지고 있어요. 출력을 할 때도 여기서 얘를 눌러보면은 밸류 값이 0 또는 1만 됩니다. 0, 1.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0이랑 1만 가능한 그런 표현이에요. 이거는 뭐 어쩔 때 쓰냐 하면은 상황이 딱 2가지밖에 없을 때, 예를 들어서 LED를 켠다, LED를 끈다 이렇게 2가지만 조정을 할 때, 또는 스위치를 누른다, 스위치를 손을 뗀다 이렇게 2가지일 때, 즉 내가 이 부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2개를 0이랑 1로 나누어 가지고 컨트롤을 하는 게 디지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럼 아날로그는 얘랑 좀 이제 다른 개념이겠죠? 아날로그는 중간값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LED를 사용을 할지라도, 여기 똑같이 LED를 사용을 할지라도 켠다, 끈다 이것만 활용을 할 때는 디지털로도 충분하지만, 불빛을 우리가 단계별로 켜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약하게, 조금 더 세게, 엄청 세게 이런 식으로 좀 단계를 나눠서 이거를 활용을 하고 싶다 한다면 이거는 아날로그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값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0, 1 말고 0에서부터 뭐 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훨씬 더 다양한 선택권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날로그로 인한 조정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2개는 이제 이해 가시죠? 여기에서 다시 또 나뉘는 개념이 입력과 출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거 입력과 출력도 여기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자, 요거 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는 이제 전기가 어디서부터 나가고 어디서부터 들어오고 여기에 따라서 달린 건데, 이 아두이노 대신에 우린 여기 이제 마이크로비트를 생각을 할 거예요. 자, 마이크로비트에 부품을 연결했어요. 여기도 마이크로비트에 부품을 연결했어요. 그런 다음에 마이크로비트에서 전기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내보내고 끊고, 내보내고 끊고. 전기를 뭐 예를 들어서 5V를 주겠다, 3V를 주겠다, 1V를 주겠다. 전기의 양을 마이크로비트가 조정을 해서 출력, 전기를 여기서부터 부품 쪽으로 내보내서 부품이 사용하게끔 하는 거는 출력 부품입니다. 출력 부품. 그런데 입력 부품은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활용하는 부품이 아닌가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자, 우리 오늘 조도 센서 사용할 건데, 이 조도 센서는 뭐 하는 친구냐 하면 밝기를 얘가 감지를 합니다. 밝기를 감지를 해서 그 밝다, 어둡다를 숫자로 표현을 해주는 친구예요. 근데 그 숫자를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은 얘가 저항입니다. 저항이라서 우리가 회로를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얘가 가지는 저항 값에 따라서 전기의 양이 조정이 되고 그 전기를 마이크로비트가 흡수를 합니다. 읽어드려요. 아까는 여기서 전기를 내보내서 이 부품을 움직이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전기를 이제 읽습니다. 흡수를 해서 읽는 형태로 받아가지고 그 값이 크면은 큰 숫자를 찍어주고, 숫자가 작으면은 작은 숫자를 찍어주고, 전기 양이 작으면 숫자가 적은 숫자가 뜨고, 이렇게 활용하는 게 바로 입력 부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품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사용하는 거, 자, 삼색 LED 같은 경우는 얘를 디지털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로 써도 됩니다. 다만 바뀌지 않는 거는 얘는 지금 LED이기 때문에 출력 부품이에요. 전기를 이 마이크로비트에서 자기한테 전기를 줘야지 빛을 낼 수 있는 출력 부품이고, 이거를 입력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품이 이제 특성이 그래요. 디지털 아날로그는 공통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출력과 입력은 명확하게 나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3세기 리디는 우리가 오늘 디지털 출력으로도 쓸 수 있고 디지털 아날로그 출력으로도 쓸 수 있지만 입력은 안 됩니다. 자, 스위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늘 사용할 스위치가 이렇게 해가지고 딸깍딸깍 이런 형태로 누를 수 있는 스위치인데 얘를 뭐 힘 조절을 한다고 해서 3분의 1만 누르고 반만 누르고 그게 안 돼요. 누르거나 아무리 내가 힘 조절을 미세하게 하려고 해도 누르거나 떼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소리가 왜 안 들리시죠? 다시 들어와 주세요. 자. 소리가 안 들리시니까 제가 대답을 해도 못 들으시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디지털, 아날로그 둘 다 사용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게 아날로그로 이렇게 미세한 조정이 안 되고요. 디지털로만 사용을 한 부품인데 자, 디지털 중에서도 출력과 입력 중에서 입력으로 사용이 됩니다. 입력으로. 왜냐하면은 내가 이 스위치를 눌렀다, 뗐다 라고 하는 상태를 전기적 신호로 여기 마이크로비트에서 입력을 받아서 눌렀을 때는 뭐 1이다, 뗐을 때는 0이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입력 부품입니다. 자, 잠시만요. 보자. 지금 소리가 안 들리시는 요거를 제가 잠깐 카톡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들리시는 거는 들어오실 때 그 소리 참여를 안 하셔서 그래요. 지금도 아마 지금 됐다. 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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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카톡을 치는 사이에 이제 들리시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스위치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사용할 건데 디지털 입력으로 사용을 한다. 자, 그리고 가변저항 같은 경우는 가변저항은 어떤 부품이냐 하면은 여기 요렇게 생긴 부품인데 카메라에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약간 은색 쇳덩어리처럼 생긴 그 가변저항이 요렇게 생긴 모양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르게 막대기 모양으로 조절하는 모양도 있고 모양은 다양해요. 근데 제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요 가변저항인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코를 잡고 돌릴 수가 있어요. 코를 잡고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돌리면은 돌리는 거에 따라서 또 저항의 값이 조절이 되고 그에 따른 전기의 양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내가 코를 잡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전기값을 조정하면 그에 따라서 입력이 되는 값을 이 마이크로비트에서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입력 제품이고요. 요거는 애초에 이제 돌려가지고 여러 가지 값을 조정할 수 있게 만든 부품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입력 부품이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입력으로 사용을 할 거고, 자, 조도 센서도 마찬가지예요. 조도 센서도 여기 이제 예시로 딱 나와 있듯이 입력으로 사용을 하는 부품이고, 만약에 이 조도 센서를 가지고 단순하게 뭐 빛이 있다, 없다 이렇게 감지를 해서 사용을 하면은 디지털 입력으로도 가능하지만 빛은 보통 그렇게 이제 딱 떨어지게 이렇게 감지하는 것보다는 좀 밝다, 많이 밝다, 어둡다, 많이 어둡다 이런 식으로 더 디테일하게 이제 감지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아날로그로 더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날로그 입력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서버 모터는 여기가 아니고 서버 모터 따로 코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오늘은 주로 요 4개를 사용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서버 모터만은
요거 4개 말고 이따가 보시면 확장해서 서버모터 코드를 따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간단하게 이 4가지가 이해가 되셨다면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3색 LED부터 사용을 해볼 건데, 3색 LED부터. 이 3색 LED에는 보시면은 그림판에서, 자, 일단 우리가 이거를 마이크로비트에 연결을 하려면 마이크로비트 이 커넥터랑 빵판을 이렇게 꽂아 주셔야 됩니다. 꽂아 주셔야 돼요. 빵판이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죠? 생겼으면은 이 커넥터의 뒷면에 보면은 뾰족뾰족한 핀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핀을 여기 끝에 딱 맞게 해서 꽂으면은 아래쪽에 남는 요 구멍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이렇게 남도록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요렇게 여기에 딱 맞게 끝에 딱 맞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 빵판 같은 경우는 빵판도 크기가 이제 다양해요. 크기가 다양한데 마이크로비트를 사용을 할 때는 굳이 큰 크기 말고 이렇게 가장 작은 형태의 미니 빵판을 써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빵판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제가 빵판을 이제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 보면 원래 여기 이제 뭐가 붙어져 있죠. 붙어져 있는데 그거를 뗐을 때 요렇게 지금 안에 철판이 들어있어요. 구부려진 철판이 들어있고 이게 요렇게 이제 가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구멍들이 제가 빨간색으로 선을 그어 보면은 요렇게 빨간색 요렇게 5개씩 같은 전기가 흐르도록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도 요렇게 5개씩 요렇게. 다만 중간에 보면은 여기 이제 끊어져 있어요. 중간에도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품을 이제 만약에 여기다가 부품을 연결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또 핀을 꽂으면은 2개가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크로비트를 여기 이 커넥터 부분에다가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쏙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밑에 부분 있죠? 요 밑에 부분이 사실상 전기에 이제 연결이 되는 전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인데 얘가 꽂히게 되면서 이 빵판으로도 내가 이 마이크로비트 이쪽에다가 연결할 수 있게끔 전기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고 나서 여기 연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3색 LED를 준비해 주세요. 3색 LED. 3색 LED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이제 모듈 형태로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모듈 형태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듈이 아닌 형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저랑 똑같이 연결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네모난 그 판에 LED가 이렇게 붙어 있는 모듈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저랑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다리가 4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의 다리가 있고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은 여기에 제 거는 순서가 여러분들 거랑 다를 수도 있어요. 제 거는 어떻게 적혀 있냐 하면은 얘가 여기 끝에가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R, G, B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랑 순서는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겁니다. 아두이노 키트에 있던 그 3색 LED 맞습니다. 그거 사용하시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뭐 마이크로비트용, 아두이노용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마 순서는 다를지라도 적혀 있는 글자는 이렇게 마이너스나 RGB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얘를 이제 이 빵판에다가 연결을 시켜야 돼요. 빵판에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은
전선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전선이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전선 중에서 종류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끝부분이 한쪽은 이렇게 안 뾰족해야 돼요. 안 케이블이고 반대편은 이렇게 뾰족한 암수 케이블을 사용을 해야 이쪽에 암 케이블로는 여기에 있는 이 삼색의 리디에 뾰족한 거를 이제 끼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끼우고 이거를 반대쪽에서는 여기 빵판에다가 뾰족한 부분을 가지고 끼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암수 케이블 4가닥이 필요합니다. 4가닥. 우리 삼색 LED에 있는 4개에다가 꽂으려고 하면 얘가 4가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다 되신 분들은 요거 4가닥을 이렇게 꽂아줍니다. 꽂아줘요. 순서나 색깔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색깔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적혀 있는 거 보고 여러분들 색깔에 맞게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의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꽂아줍니다. 먼저 삼색 LED 부분에 이렇게 꽂아주고요.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이쪽 다리. 이쪽 다리는 원래는 어디 연결돼야 되냐 하면 이 마이크로비트의 GND에 물려야 돼요. GND에 물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GND 한 개 있는 게 T-커넥트를 썼을 때 어디로 나오게 되냐 하면은 지금 아마 제가 표시하는 요 자리 아니다. 요 앞에 요 자리죠. 요 자리랑 그 다음에 이 자리가 2개가 G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G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밑에 얘는 이제 아마 여기가 0번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밑으로 숫자가 쭉 적혀 있습니다.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적혀 있고 얘는 여기 윗부분이 3V라고 적혀 있죠. 3V 적혀 있고 어쨌든 요 자리랑 요 자리가 G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다리에 연결된 이 전선을 가지고 G라고 적혀 있는 자리 어디든 여기 4칸 비었죠. 여기 중에 하나 꽂아도 되고요. 여기 위에도 4칸 비었죠. 이 중에 하나를 꽂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GND에 연결이 돼요. 자, 꽂아주세요. 꽂아주세요. 혹시나 요거 이제 전선 연결하는 거는 모르겠다 싶으면은 다시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세요. 꽂아주세요. 저는 여기다가 꽂았어요. 요 자리에다가 꽂겠습니다. 삼색 LED에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는 거를 여기 이렇게 꽂았을 때 이 G라고 되어 있는 GND 부분에 연결. 그리고 나머지 RGB 3개 있죠. RGB 3개는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0번, 1번, 2번이 메인 핀이에요. 이게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는 메인 핀이고 이 사이사이에 조그마한 핀들 있죠. 얘들도 다 번호가 있습니다. 요 자리가 4번 핀, 요 자리가 5번 핀, 요 자리가 6번 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러 개를 쓴다. 삼색 LED도 쓰고 그 다음에 뭐 가변자도 쓰고 뭐도 쓰고 여러 개를 쓸 때는 0번, 1번, 2번 3개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얘네들을 이제 추가로 더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RGB 3개만 연결하면 되니까 0번, 1번, 2번에다가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R이 0번, G가 1번, B가 2번으로 연결하면 되는데 그 번호가 이쪽 편에 지금 0번, 1번, 2번 이렇게 3개가 쪼르륵 적혀 있어요. 0번, 1번, 2번. 여기가 0번이고 얘가 지금 1번 있죠? 여기가 2번이죠? 그러면 R이라고 하는 이 선은 이 0번 자리에다가 아무데나 꽂아주시고 G는 그 밑에 1번 자리에 꽂고 B는 또 그 밑에 2번 자리 중에 하나를 연결해주세요. 저도 연결하겠습니다. R 0번, 그 다음에 G 1번, B 2번 다 연결하면은
요런 모양이 되지요. 요런 모양이 됩니다. GND, 맨 끝에 있는 GND는 여기 G에다가 연결이 되어 있고 RGB는 이쪽에 0번, 1번, 2번에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연결 끝났습니다. 3색 LED를 사용하기 위한 연결 끝이에요. 연결을 다 하실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코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하셨던 분들은 요거 이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해드려도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아두이노보다는 연결하기가 훨씬 쉽게 돼 있죠. 핀도 몇 개 없고. 그래도 이 마이크로비트로 피지컬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실수하실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꼼꼼하게 보고 꽂아주세요. 다 꽂으신 거? 맞아요. 요게 저도 지금 요 가지고 온 요 뭐 LED나 전선, 빵판, 저항 이런 게 다 그 아두이노 키트에 있던 거 그대로 꺼내서 지금 사용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대신에 예를 들어서 아두이노에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사용해야 됐던 좀 고난이도의 부품들, 우리가 기초에서 썼던 거 말고 그런 되게 예를 들어서 뭐 고난이도의 그런 부품들은 여기 이제 마이크로비트에서 뭐 확장했을 때 여기 지원을 안 해주면 사용을 못해요. 근데 사용 가능한 건 여기 봤을 때 이제 블루투스나 서버 모터, 그 다음에 네오 픽셀 이런 거는 지금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확장 프로그램으로. 이런 거는 이제 사용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핀에서 요 네 가지로 조정하는 아두이노에서도 이 네 가지로 조정했었던 그런 부품들은 다 마이크로비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쵸. 지금 보면은 얘는 3V죠. 그래서 영향이 있는 부품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넣어준 친구들은 얘를 이제 얘가 3V로도 할 수 있게끔 이 검증이라고 할까요? 확인이 다 끝난 이제 부품들이고 만약에 좀 이제 우리가 그 아두이노에서 5V를 사용을 하는 부품들 중에서 마이크로비트에서는 조금 잘 안 들어가는 부품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펜 모터나 아니면 뭐 서버 모터나 기초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품들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버릴게요. 얘는 버리고 한번 불을 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불을 켜볼 거냐 하면은 이게 3색 LED잖아요. 3색 LED이기 때문에 세 가지의 컬러 RGB를 기본적으로 켤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먼저 디지털로 켜보겠습니다. 디지털로 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빛이 검은색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빛을 동시에 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켠 상태에서 초록색도 켠다. 두 개를 동시에 켜면은 이 빛이 섞여가지고 노란색이 됩니다. 그럼 지금 R, G, B 가지고 디지털로 단순히 켜고 끄고만 사용해서 색을 만들 수 있는 조합은 이렇게 7가지가 돼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각각 혼자서만 켰을 때, 그 다음에 2개씩 섞었을 때 나오는 색깔이 옐로우, 마젠타, 시안, 그리고 3개를 다 켜서 나오는 색깔이 화이트입니다. 요거 7가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이크로비트에 버튼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2개를 사용을 해서 첫 번째 A 누르면 빨간색, B 누르면 파란색, R, G, G 초록색, A, B를 동시에 눌렀을 때는 파란색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색깔만 하나씩 켜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A 버튼 누르면 실행, 복사해서 B 버튼 누르면 실행, A 플러스 B 버튼 누르면 실행을 만들어 두고요. 이거 먼저 만들고 자, 여기 핀에 갑니다. 핀에 가서 이거는 이제 디지털 출력으로 쓸 거예요. 그죠? 우리 여기에서 디지털 출력으로 먼저 쓰는 거. 그래서 디지털 출력에서 0 하면은 불을 끄는 거예요. 핀에 이제 불을 끄는 거고 1 하면은
여기서 1 하면은 전기를 줘서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면 P0, 그러면 0번에 우리가 아까 전에 R을 연결했었단 말이죠. R을 연결했었어요. 그래서 0번 핀에다가 전기를 주세요 하면은 빨간색이 켜지는데,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요렇게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1번이랑 2번을 선택을 해서 1번 핀과 2번 핀에서는 전기를 안 주도록 00의 값도 같이 만들어 놔야 돼요. 자,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드냐 하면은, 만약에 제가 A를 눌러서 빨간색을 켰어요. 그 다음에 B에다가 여기 이제 초록색을 켜기 위해서 1번에다가 1을 줘라 라고 초록색을 불을 켰어요. 그 다음에 다시 A를 누르면은 이게 지금 켜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불을 켰을 때 끄는 코드를 안 넣어주면은 색깔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섞여버려요. 그래서 A를 눌렀을 때는 빨간색만 켜지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2개의 전기는 꺼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2개를 더 추가해서 1번을 제외한 0번과 2번 핀은 숫자를 00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A 플러스 B를 눌렀을 때도 2번 핀에만 전기를 주고 나머지 0번, 1번에는 전기를 꺼줍니다. 요렇게만 하면 일단 완성이기 때문에 천천히 요거를 숫자 잘 이해해 가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실행되는 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옆으로 좀 당겨서. 내 PC에 어제 있는 것처럼 똑같이 넣어줄게요. 여기서 아이고 열면 안 되는데 다시 다운로드 한 번 더 받아서 자 넣어서 자, 이렇게 옆으로 기울인 다음에 자, A 버튼을 누를게요. 그럼 빨간색 불이 나옵니다. 이렇게 빨간색 불이 나오죠. 자, B 버튼을 누르면 초록색 불이 나와요. A 플러스 B를 동시에 누르면 파란색 불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해 주세요. A 누르면 다시 빨간색, B 누르면 초록색, A 플러스 B 이렇게 동시에 누르면 파란색.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요? 좀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이런 뭐 삼색 LED라든지 가변 저항이라든지 아두이노에 있는 부품을 사용하기에는 마이크로비트가 굉장히 코드를 이렇게 블록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죠? 한번 실습해봅니다. 온라인 가능해요. 가능한데 지금 부품 여기에는 지금 부품이 연결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걸 이제 볼 수가 없는데, 뭐 부품 없이 우리가 그냥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흔들림이라고 하는 블럭을 갖다 쓰면은 여기에다가 흔들림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쉐이크 이렇게 추가가 돼서 내가 흔들렸을 때 0번을 출력해라라는 코드를 만들고 얘를 누르면은 0번이 찍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의 시뮬레이션은 돼요. 뭐 버튼 누르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이 아두이노 부품 사용하는 거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A를 눌렀을 때 하트를 찍어라. 이런 거를 만약에 코드를 넣었다면은 A를 눌렀을 때 하트를 찍어요. 이 정도의 시뮬레이션은 됩니다. 어제 했던 거죠. 어제 했던 그 마이크로비트 혼자 사용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시뮬레이션이 다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요거 이제 빨간색, 초록색, 이 파란색을 다 실행을 하셨으면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는 자, A를 눌렀을 때 마젠타를 색깔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을 둘 다 켜는 거죠. 초록색은 끄고. 자, A 버튼 눌렀을 때 마젠타, B 버튼 눌렀을 때 옐로우, C 버튼 눌렀을 때 C래. A 플러스 B 버튼을 동시에 눌렀을 때는 시안.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세요. 이 순서는 뭐 좀 달라도 돼요. 어쨌든 버튼 3개를 가지고 이 마젠타 색깔, 옐로우, 시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코드 조금만 바꾸면 되죠. 조금만 바꾸면 되죠.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이거 저거를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혼자 불을 켜는 게 아니라 2개씩 불을 켜야 되죠. 이거를 제가 좀 덜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012, 012, 012로 맞춰볼게요. 012 똑같이 얘도 012 순서를 이렇게 이제 맞추고 나서 자, A 버튼 누르면은 처음에 우리가 원했던 색이 빨강, 파랑이기 때문에 0번, 1번, 2번이죠. 그럼 0번이랑 2번. 0번과 2번에다가 1을 주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를 빨강과 초록이니까 0번, 1번이죠. 0번, 1번. 0번과 1번에다가 값을 주고 나머지는 1번, 2번이겠죠? 1번, 2번에 값을 주고 이렇게 2개가 1, 0, 2개가 1, 0, 2개가 1, 0을 만들어주면은 자, 다운로드를 해서 실습을 했을 때 이렇게 집어넣고 불을 켜보면 A 버튼 눌렀을 때 이번에는 보이세요? 이게 2개가 동시에 켜져서 이 가운데 부분은 색이 섞여서 보입니다. 얘를 흰색 종이에다 대면 제가 휴지를 한 장 뜯어가지고 뜯어서 이렇게 흰색에다 대면은 색깔이 좀 잘 보이는데 제 육안으로는 잘 보이는데 또 카메라를 담으니까 색이 안 보이네요. 자, 아무튼 B 버튼을 누르면 이번에는 이 빨강색과 초록색이 섞이죠. 가운데 노란 불빛 나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를 동시에 눌렀을 때는 이렇게 파란색과 초록색이 섞여서 이 가운데 아까 그 시안이라고 말했던 그 색깔이 보이죠.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로 사용하는 거는 연결을 한 다음에 이 핀에 연결을 한 다음에 내가 전기를 주고 싶으면 출력하기 1, 전기를 안 주고 싶으면 출력하기 0을 보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아날로그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아날로그. 얘를 이제 다 뺄게요. 얘를 다 빼고 아날로그로는 이렇게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날로그라고 하는 거는 빛의 세기가 달라지는 거를 눈으로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A 누르면은 빨간색 불이 점점 밝아지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B를 누르면 이 빨간색 불이 다시 점점 어두워지도록 이렇게 단계를 줘서 그 단계가 우리 눈에 보이게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단순합니다. 이거는 이제 버리고 제가 핀에서 이번에는 아날로그를 출력하는 요 값을, 요 블럭을 가지고 와서요. 자, 얘는 지금 단계가 얼마로 나눠져 있냐 하면은 0에서부터 1023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요거 아두이노를 하셨던 분들이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두이노는 아날로그 출력할 때 0에서부터 255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날로그 입력을 할 때도 0에서부터 1023이었는데 그 아두이노에는 이게 2개가 달랐죠. 범위가.
아날로그 출력하는 거랑 입력하는 거랑 두 개 범위가 달랐어요. 근데 마이크로비트에서는 이걸 이제 통일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최대가 1023이에요. 그럼 이 최대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디지털에서 1을 줬을 때의 세기랑 똑같은 세기입니다. 최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점점 밝게니까 얘를 처음에 이제 0을 줘요. 0을 주고 처음에는 반복문 안 쓰고 단순하게만 해볼게요. 그리고 한 0.5초 있다가 그 다음에 얘를 좀 더 밝게 한 300 정도로 줄까요? 300.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얘를 이번에는 600을 줄게요. 600 하고 마지막에 최대값 1023까지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하죠? 그러면은 점점 감소하는 거는 요거 복사를 해서 B로 바꾸고 숫자를 반대로 그냥 뒤집어만 줄게요. 얘 맨 앞에, 그 다음 앞에, 그 다음 밑에, 그 다음 요렇게 해서 순서만 뒤집어 주겠습니다. 요것도 다운로드 해서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포문을 써가지고 한번 바꿔보긴 할 거예요. 일단은 눈으로 직접 얘의 세기 차이를 한번 관찰부터 해보겠습니다. 업로드가 되었고 제가 A 버튼을 누르면 친구가 점점 밝아져요. 보이시나요? 다시 A 버튼을 누르면 꺼져 있는 거에서 점점 보이죠? 여기 밑에 이제 그 원의 크기라고 해야 될까요? 원의 세기로 점점 밝아지는 게 보이죠? B 버튼을 누르면 다시 어두워지죠.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어두워지죠. 자, 이렇게 빛의 세기를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똑같은 LED를 사용할 때 디지털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날로그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값을 이렇게 몇 개 안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뚝뚝뚝 끊기는 느낌으로 빛이 점점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저번 시간에 했었던 반복에 있는 요거 저번 시간에는 얘를 사용했었어요. 조건을 둬서 그 조건이 참인 동안만 실행해라 라고 하는 요 반복을 사용했는데 지금 우리는 숫자를 0에서부터 1023까지 바꾸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값을 0에서부터 뭐까지 일씩 증가시키면서 바꾸자 하는 요 반복문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얘를 사용을 해서 이거를 0에서부터 1023까지 모든 단계를 거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 중에서 하나의 블럭만 있으면 돼요. 한 세트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서 내가 0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 목적지는 얼마냐 하면은 1023이에요. 그죠? 1023까지 일씩 증가시키며 반복을 하고 그 값이 어디에 저장된다고 돼 있냐 하면 마우스 올려보면 여기에 인덱스에 저장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요 설명이 나왔었는데 그죠? 인덱스 여기에다가 그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0번의 아날로그 값을 출력하는 이 숫자를 직접 값을 적어 넣는 게 아니고 얘가 바꿔주는 인덱스 값을 이렇게 당겨서 넣어주면 얘는 뺄게요. 얘는 빼고 넣어주면은 이 인덱스 값이 0부터 1023까지 쭉 반복되는 거를 여기서 하나하나씩 다 실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제가 여기다가 넣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속도는 이게 아마 조금 빠를 것 같은데 눌렀을 때 이거 속도가 지금 너무 빨라서 이 과정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얘를 110
10 정도를 주겠습니다. 반복 안에 5를 줄까요? 5를 줘서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A 버튼을 눌렀을 때 점점 밝아지는 게 보이시죠? A 버튼을 누르면 점점 서서히 밝아지는 이런 불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서히 쭉 밝아지죠. 요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날로그 사용을 할 때 뭐 포문이나 이런 반복문도 같이 자주 사용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미션을 드릴게요. 지금 점점 밝아지는 거는 쉽게 했어요. 왜냐하면 얘 이름부터가 지금 여기 있는 조건이 0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일씩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여기 B를 눌렀을 때는 어떻게 하고 싶냐 하면은 1023 최대 불빛에서 시작해서 점점 어두워지는 거를 얘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코드를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이거는 생각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얘를 제가 복사를 해서 이제 이 안에 넣어요. 이 안에 넣었는데 이 범위는 지금 우리가 조정이 불가능하죠? 0에서 1023까지 증가한다라는 조건은 그대로 두고 여기서 뭔가 값을 어떻게 수식을 조절을 해서 이거를 1023에서 시작해서 0까지 떨어지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여기 가면은 계산 블럭이 있죠? 계산 블럭에서 뭐 이런 간단한 수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사용을 해서 여기서 작동하는 것과 반대의 결과를 B를 눌렀을 때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미션입니다. 아마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바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얘를 빼기를 사용하면 되죠. 계산해서 빼기 값을 사용을 해서 자, 얘를 1023에서부터 빼기 인덱스를 해서 이거를 넣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식을 만들면 얘를 거꾸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넣고 A랑 B랑 한 번씩 눌러볼게요. 슉 올라가라. 오케이. 자, A 누르면 아까랑 똑같죠? 점점 밝아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B를 누르면 밝아져 있는 상태에서 점점 빛이 감소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답.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아날로그로 출력하는 것까지 한번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스위치는 근데 많은 분들이 꽂는 걸 좀 어려워하세요. 꽂는 걸 좀 어려워하셔서 일단 우리 요 빵판에서 삼색 LED에 관련된 핀을 다 제거합니다. 제거해요. 이렇게 딱 빼줍니다. 빼주고 요 스위치 있죠? 스위치는 이 빵판에 가운데에 걸쳐서 이렇게 꼽아야지 양쪽으로 사용할 핀이 남아요. 이거를 한쪽에다가 이렇게 꽂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남은 핀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가운데에 이렇게 꽂아줍니다. 저는 아래쪽에 꽂았습니다. 이렇게 딱 꽂아주세요. 이렇게 이 스위치는 그리고 빵판에 옆에서 봤을 때 여기 틈이 없이 딱 붙을 때까지 힘을 줘서 꽂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꽂았어요. 다리가 두 개가 어디에 꼽혔냐 하면은 스위치가 뭐 요렇게 이제 요렇게 있죠. 요렇게 있으면
다리 두 개가 저는 여기랑 여기 꼽혔어요. 여기랑 여기 이렇게 꼽혀 있습니다. 스위치가 지금 이렇게 스위치 먼저 빵판에다가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전선은 이번에는 여러분 뭘 사용해야 되냐 하면 이번에는 전선이 빵판에서 빵판으로 꼽혀야 돼요. 그죠? 뭐 이렇게 이제 빵판에서 여기 위에 있는 마이크로비트 쪽 빵판으로 뭐 이런 식으로 꼽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다 뾰족뾰족한 수수 케이블이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개수는 3가닥이요. 1가닥, 2가닥, 3가닥이 필요합니다. 이런 수수 케이블 3가닥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저항이 하나 필요합니다. 저항. 이 저항은 값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10K 저항이 있으면은 저는 지금 10K 저항을 썼거든요. 10K 저항을 사용하시면 좋고 1K 저항이 있어도 뭐 1K 저항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항 하나와 전선 3개를 준비해 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저항을 이제 구부려서 어디에다 꽂을 거냐 하면 이 핀이 지금 맞는 공간이 몇 개 없죠. 여유 공간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 2칸만 옆으로 제가 꽂을 건데 이건 제가 꽂고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아이고 이 쪼매내가지고 꽂기도 힘들죠. 자 이렇게 꽂을 건데 어디에다 꽂았냐 하면 저항을 자 주황색으로 표시하면 여기에다가 꽂았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스위치와 한쪽 다리가 겹쳐지게 꽂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꽂으면 너무 좁아서 제가 사용하기 힘들까봐 한 칸 중간에 비우고 그 옆 칸에다가 이렇게 저항을 꽂았습니다. 이렇게 꽂았어요. 이렇게 꽂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 3개를 요거는 이제 왜 이렇게 꽂는지는 이따가 제가 다 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선 3개죠. 전선 3개를 어디에다가 꽂냐? 일단 얘네를 다 지우고 일단은 제가 검정색으로 선을 그리면 자 지금 저 혼자 있는 라인이 있어요.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여기 저 혼자 있는 라인. 자 얘가 여기 GND에 가서 꼽혀야 됩니다. G에 가서 꼽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 요거를 전선을 하나를 요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요렇게 이해되시죠? 지금 저 혼자 있는 라인이 있고 저항과 이 스위치가 같이 꼽혀져 있는 라인이 있고 여기 끝은 스위치 혼자 꼽혀져 있는 라인이 있어요. 그중에 저항 혼자 있는 이쪽을 선을 연결해서 GND에다가 꽂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전선 하나.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빨간색 선으로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제일 끝에 스위치 혼자에 꼽혀 있는 다리가 있죠. 스위치 혼자 꼽혀 있는 다리 여기에서부터 제가 어딜 꽂을 거냐 하면은 쭉 가서 이 3V 라인에다가 꽂아줄 거예요. 3V. 그러니까 진이 바로 위에 있었죠.
이 스위치 혼자 있는 다리는 쭉 가서 3V에 꽂게 됩니다. 자, 가서 3V에 꽂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 하나는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이 스위치와 그 다음에 여기 요 다리가 겹쳐져 있는 저항과 스위치가 겹쳐져 있는 라인 위에다가 할까요? 여기에다가 여기서부터 어디를 갈 거냐? 이쪽으로 가서 0번에다가 꽂을게요. 0번. 이렇게 꽂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한번 꽂아서 완성을 시켜봐 주세요. 이렇게 선 3개를 하나는 GND, 하나는 3V, 하나는 0번 핀에다가 꽂았습니다. 저도 꽂아야 되네요. 0번에다가 이 빡빡해서 잘 안 꼽히죠. 빵판이. 자, 이렇게 3개 꽂으면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꽂는가 설명을 하기 전에 얘가 제대로 꼽혀 있는지 테스트부터 하겠습니다. 테스트. 어떻게 할 거냐? 요렇게 띄워 놓을게요. 자, 띄워 놓고 이거를 이렇게 줄인 다음에 코드를 짤 건데, 자, 이번에는 요거 버릴게요. 버리고 여기에 있는 스위치로 눌렀을 때 그 마이크로비트 화면에 하트가 뜨게 할 거예요. 떼면은 안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자, 얘가 지금 0번에 연결했기 때문에 이 0번에 전기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누가 감지를 하냐 하면은 여기 핀에 있는 P0에 있는 디지털 입력 값이라고 하는 얘가 감지를 합니다. 얘가 감지를 해요. 그럼 일단 하트 찍기 전에 이거부터 찍어 보겠습니다. 자, 얘를 무한 반복하기 실행해서 단순하게 숫자 출력해 볼게요. 숫자 출력. 그러면 이 값이 여기 화면에다가 찍히겠죠. 자, 요렇게 해서 먼저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넣어줄게요. 그럼 제가 스위치에서 손을 떼고 있어요. 얘를 안 누른 상태에는 숫자가 여기가 0이 뜹니다. 그럼 제가 이걸 누르면 1이 뜨죠. 그래서 스위치를 뗐다, 눌렀다, 뗐다, 눌렀다가 제대로 인식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요거 먼저 확인을 해보고 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얘를 제대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연결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연결을 바로잡고 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요거 확인해 주세요. 누르면 1, 떼면 0입니다. 자. 누르면 1, 떼면 0 이렇게 바뀌죠? 자, 요거를 확인하시는 동안 제가 이 연결을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해가 되시는 분은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난 너무 어려운데 하시는 분은 요거까지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외워서 연결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스위치는 이렇게 연결하는구나 하고 외워서 쓰셔도 돼요. 자, 여기 이제 뭐 그림은 아두이노지만 마이크로비트랑 똑같으니까 마이크로비트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출력 회로일 때는
어, 여기 마이크로비트에서 0번 핀, 1번 핀, 2번 핀을 아까 전에 이 LED에 이제 연결을 했었죠. 그 핀에서 전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 얘가 지금 아두이노에 13번에 연결되어 있는 핀인데 마이크로비트라고 치면 아까 전에 뭐 0번이나 1번이나 2번 핀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여기서 전기가 이제 출력이 돼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기를 쓰고 불을 킨 다음에 남은 전기는 GND로 흡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LED에서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는 거는 GND에 이제 연결을 하고 나머지 핀들은 번호가 있는 핀에다가 연결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번호가 있는 핀들이 마치 건전지에 플러스 역할을 해주고 마이너스 GND가 건전지에 마이너스 역할을 해줘서 얘가 불이 켜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여기 만약에 마이크로 히트 우리 0번 핀에다가 연결을 했죠. 0번 핀에다가 이 핀을 연결을 했는데 그거랑 위에 있는 것처럼 GND랑 두 개만 사용을 하게 되면 아까는 우리 전선을 분명히 두 개를 썼어요. GND 하나, 그 다음에 핀의 번호 연결되는 거 하나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썼는데 GND는 세 가지 색을 공통으로 겹쳤었기 때문에 원래는 6개 핀이어야 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6개 핀이어야 되는 거를 마이너스가 공통으로 묶여서 4개가 됐었던 거죠. 어쨌든 만약에 LED 하나라고 치면은 플러스 라인 연결하는 거 전선 하나 마이너스 연결하는 거 하나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스위치 연결할 때는 아까 전에 안 썼던 거 3V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추가로 선을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이 3가닥이 되었습니다. 아까 2가닥에서 늘어나서. 자, 이게 왜 이 3V가 필요하냐. 마이크로비트에서 지금 이 번호 핀 여기는 입력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입력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전기가 시작하는 역할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건전지에서 아까는 이 핀이 플러스 역할을 해서 전기를 보내줬는데 지금은 반대로 얘가 전기를 흡수를 해서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판단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V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을 받고 이걸 회로를 구성을 해서 이쪽으로 전기를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기가 오면은 1 이렇게 누르면 전기가 통하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여기 0번 핀에 전기가 왔다 해서 1 떼면은 전기가 없다 해서 0이 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얘를 눌렀을 때 여기 하트가 뜨게 하고 싶다 그랬어요. 뗐을 때는 하트가 없어지게 할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가 가이드는 잡아 드릴게요. 자, 필요한 블럭들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무한반복 실행과 디지털 입력하는 거 얘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 뭐뭐라면 아니라면 요 블럭도 필요합니다. 요 블럭도 필요하고요.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논리에서 뭐뭐와 같다 요 블럭도 필요해요. 그리고 하트를 찍어야 되니까 하트 요 모양 필요하고 불을 끄기 위해서는 LED 스크린 지우기가 필요합니다. 자, 요걸 조합을 해서 누르면 하트, 떼면 아무것도 없고 요거를 만들어 보세요. 금방 조합하겠죠? 제가 이제 재료를 대충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요거를 조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합을 해서 테스트까지 해서 한번 성공해 보세요. 누르면 하트가 뜨고 스위치에서 손을 떼면은 하트가 없어지게입니다. 아마 오늘 수업 잘 들으셨던 분들은 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선 얘는 지금 너무 쉽죠. 얘는 여기밖에 못 들어가요. 다른데 어차피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들어가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제 불을 켜고 끄고 할 거예요. 자, 근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이 디지털에서 입력받은 값이 1이냐 0이냐잖아요. 그죠? 1이냐 0이냐. 그래서 여기 뭐 0일 때 해도 되고 1일 때 해도 됩니다. 저는 1일 때로 만들게요. 자, 그러면 얘가 1일 때는 내가 버튼을 눌렀다는 뜻이죠. 이렇게 눌렀을 때 1이 뜨는 거니까 눌렀을 때 하트를 만들 거다. 그 아니면이 되면은 당연히 얘가 0이 되었을 때 아니면에 들어가겠죠. 그때는 불을 끌 거다 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거를 여기가 0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 두 개만 순서만 바뀌면 되죠. 요거랑 똑같죠? 네, 둘 중에 하나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는 지울게요. 다운로드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얘를 넣어가지고 오케이. 자, 제가 누르면 하트, 떼면 없어져요. 하트가 없어져요. 누르면 하트, 떼면 하트 없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다들 성공하셨죠? 자, 여기까지 성공하셨으면 우리가 스위치를 디지털 입력으로 다루는 것까지 한번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가변장 해볼 겁니다. 가변장은 아날로그 입력을 사용합니다. 아날로그 입력. 그러면 이 무한반복하기 안에 있는 거를 다 버릴게요. 버리고 여기 있는 것도 다 뺍니다. 얘도 빼요. 얘도 빼요. 스위치 좀 빼기 힘들거든요. 근데 빼야 돼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빼요. 와, 와, 빡빡하다. 빼요. 됐다. 빼고 어우 손가락이야. 됐다. 빼고 얘를 준비해 주세요. 가변장. 핀셋? 그러게요. 제가 지금 손톱도 없어요. 손톱도 진짜 짧게 잘라가지고 손톱도 없어가지고 잡아 뜯기가 힘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요 코를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보이게 코가 바깥으로 보이게 잡은 상태에서 핀이 3개가 있죠. 이 3개를 요 제일 끝에부터 맞춰가지고 요렇게 꽂겠습니다. 요렇게 연결해 줄게요. 꼭꼭꼭꼭 요렇게. 제가 그림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와 스위치가 생기기 전으로 돌아갔어. 대충 역으로 돌아가서 칸이 보자. 한 칸씩 공백이 되네요. 얘가 다리가 요렇게 여기 하나 꼽혔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꼽혔어요. 여기 하나 꼽혔어요. 요렇게 꼽혀서 요렇게 해서 코가 이렇게 돌아가게끔 요렇게 꼽혔습니다. 요렇게 꼽혔어요. 자, 이렇게 꽂아주고 얘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포인트가 3군데가 생겼죠? 이 3군데의 포인트를 아까 스위치 할 때 썼던 3가지 전선 3개 요거 우리 뽑았던 거 있죠? 얘를 전선 3개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할 거예요. 위쪽에다가. 자, 요 친구는 요렇게 제가 빨간색을 사용을 하면은 제일 처음에 있는 요 다리 하나, 둘, 3개 중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 친구를 가지고 여기 3V에 연결하겠습니다. 3V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다리 있죠. 가운데 있는 다리를
너무 멀리 갔다. 0번 핀에 연결하겠습니다. 0번 핀. 여기 연결할게요. 0번 핀.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요거를 GND에 연결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기가 요로 그리면 선이 좀 복잡해 보일 것 같아서 요렇게 돌아서 여기다가 연결하는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GND, 여기 GND 똑같기 때문에 그죠? 자,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얘는 GND, 얘는 0번 핀입니다. 0번 핀. 저도 연결을 할게요. 3V 그리고 0번 핀 그리고 GND 그러면 하트가 여러분 저처럼 하트가 뜰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같은 0번 핀을 써서 그래요. 네, 맞아요.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저항 다리도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세 개의 다리가 아까 전에 우리 그 스위치에서의 다리 세 개랑 거의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면 핀 꼽히는 것도 아까 전에 3V GND 0번 핀 이렇게 세 개 꽂았잖아요. 그거랑 이제 지금 똑같은 핀에 꽂혀져 있죠. 그 세 개의 다리랑 역할이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가변 저항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다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내가 가운데 다리는 무조건 핀 번호에 가서 꼽혀야 돼요. 뭐 0번을 사용하고 싶으면 0번, 1번을 사용하고 싶으면 1번, 2번을 사용하고 싶으면 2번. 번호는 상관없지만 어찌됐든 얘는 핀에 가서 꼽혀야 되는 다리입니다. 핀에 가서 꼽혀야 돼요. 자, 그러면 양쪽에 있는 이 두 개는요. 여기가 3V가 되거나 그럼 여기 3V면은 이쪽에 GND를 꽂아줘야 되고요.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여기 만약에 GND 꽂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3V가 꽂히면 됩니다. 이렇게 꽂히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위에처럼 꽂는 거랑 밑에처럼 꽂는 거랑 뭐가 달라요? 하실 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코가 이렇게 나와 있죠. 코가 나와 있어서 자, 코를 3V를 여기 꽂았어요. 그러면 코를 이쪽 방향으로 돌릴 때 숫자가 커져요. 그럼 반대로 3V를 여기다가 꽂았어요. 그러면 코가 이렇게 있을 때 코를 이쪽 방향으로 회전시킬 때 숫자가 커져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이 코를 돌리면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데 그 방향을 여기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둘 다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로 사용해서 틀렸습니다가 아니고 둘 중에 내가 편한 방향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단 가운데 핀은 3V나 GND가 꼽히면 안 돼요. 가운데 핀은 그래서 무조건 핀 번호에 꽂혀야 됩니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꽂으라고 했지만 이거를 GND랑 이 3V는 반대로 꽂아도 잘 작동합니다. 잘 작동해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을 다 하셨으면 여러분 지금 아까 전에 저는 이제 코드는 없앴지만 여기에서 새로 업로드를 안 했으니까 여기 이제 하트가 뜨는 그 코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하트 뜨는 코드가 뭐였는지 기억을 다시 되돌려보면 자, P0에서 전기를 입력받죠. 전기를 읽어서 자, 이게 0인지 1인지 판별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전기도 0일을 판단할 때 그런 거예요. 내가 볼트가 지금 3볼트로 출발을 했죠. 3볼트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중간 값인 한 1.5볼트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작은 전기가 들어온다.
작은 값에 전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걸 0으로 숫자를 띄워요. 자, 이거보다 큰 전기가 들어온다 그럼 이거 숫자를 1로 띄웁니다. 1로 띄워요. 근데 지금은 지금 P0에 누가 꼽혀 있냐? P0에 지금 아까랑 똑같은 상태에서 가변저항을 우리가 꼽았단 말이야. 가변저항을 꽂았는데 이 가변저항은 요렇게 두 개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 3V의 전기를 0에서부터 1023으로 나눴습니다. 나눴어요. 나누기. 그래서 코를 돌리다 보면은 이 전기가 점점 작아졌다가 점점 커졌다가 합니다. 근데 그 숫자는 우리가 아직 못 보지만 이 1.5가 지났다 하는 것을 어떻게 돌리다가 하트가 뜨면, 그죠? 하트가 떴어요. 제 거 지금 이렇게 돌리다가 하트 떴거든요. 하트 뜨면은 아까 넣었던 코드에서 이 1.5의 경계가 지났다는 거예요. 숫자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줄이면 하트가 없어지겠죠. 요렇게 해서 똑같은 코드인데 아까 스위치로 적용을 했던 코드가 지금은 가변저항으로 똑같이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금 가변저항을 아직은 디지털 코드를 사용을 해서 전기를 요 기준으로가 나눴던 거예요. 요렇게 둘 중에 하나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이번에 이거를 가지고 더 다양한 단계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자, 아까 전에는 얘 썼죠? 디지털 입력값. 얘는 0이랑 1밖에 안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아날로그 입력값을 쓸 거예요. P0의 아날로그 입력값. 그렇게 해서 무한반복하게 하면 숫자가 계속 지나가요. 계속 지나가서 우리가 이 숫자를 제대로 확인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A 버튼 누르면은 숫자를 출력하겠다. 아날로그 0번의 값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눌러서 저는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코를 제가 밑에 방향으로 끝까지 돌렸어요. 끝까지 돌리고 A 버튼 눌렀을 때 숫자가 1이 나오네요. 그죠? 1이 나오고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 하면은 코를 양쪽 끝으로 했을 때 0과 1023이 나와야 되지만 이 전기가 살짝 미세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여기서 오차범위 한 10 정도 나고요. 1, 20 정도 나고 여기서도 오차범위 1, 20 정도가 나거든요. 자, 그럼 제가 요 코를 조금만 옮겼어요. 요 정도 살짝만 옮기고 다시 눌러보면은 이번에는 얼마죠? 95인가요? 95가 되었네요. 95. 그래서 더 올려요. 더 올리고 확인을 해보면 396. 점점 올라가죠. 더 올려요. 확인해보면 745. 자, 끝까지 올릴게요. 이번에 끝까지 올려서 버튼 눌러보면은 1022. 여기서도 오차가 조금 발생하죠. 1022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돌려가면서 내가 이 지점에서 숫자 확인하고 싶을 때 A 버튼 눌러서 뜨는 숫자를 읽어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얘가 0에서 1023까지 진짜 조정을 해주는구나를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하고 나면은 제가 또 미션 드릴 거예요. 저는 미션 준비하고 있을게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미션을 드릴 거냐? 아까는 하트가 ON, OFF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단계만 만들었었어요. 그죠? 두 가지 단계만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요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모양을 쓸 거냐 하면은 요거 하나, 요거 둘, 그 다음에 가운데 점만 있는 거 없죠? 가운데 점만 있는 거 그려야 되겠네요. 아니면 그리죠. 막 가운데 점만 있는 거. 이렇게 세 개의 모양을 준비할 거예요. 네모가 점점 작아지는 모양이죠. 테두리가 점점 줄어드는 모양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자, 가변저항의 값이 미션입니다. 미션.
미션. 자, 가변 저항의 값은 지금 0에서 1023으로 움직입니다. 가변 저항 값이 0에서부터 300일 때는 이 가운데 제일 작은 점. 그 다음에 이 값이 301에서부터 600까지는 작은 네모. 요 가운데 요거죠? 작은 네모. 그 다음에 가장 커졌을 때 601 이상일 때는 큰 네모의 모양으로 바뀌도록 코드를 만드는 게 미션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것도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블럭들을 꺼내 놓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일단은 요거 3개 필요하죠? 얘 3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숫자 출력도 필요 없고 A 누르면 실행도 필요 없어요. 이번에도 무한반복하기에 들어갑니다. 자, 무한반복하기에 자, 이번에는 단계가 하나, 둘, 3개예요. 하나, 둘, 3개의 단계이기 때문에 논리에서 만약 참이면 아니면 실행을 가지고 와서 자, 2개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플러스를 눌러야 돼요. 플러스 이거 누르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러면 조건 1번, 조건 2번 각각 2개를 적을 수가 있고 이 2개가 다 해당이 안 될 때 아니면 실행까지 해서 3개의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자, 그럼 여기 조건에 들어가는 게 얘가 이번에는 부등호죠? 범위이기 때문에 뭐보다 크다 작다 범위이기 때문에 이 부등호를 사용을 해서 2개를 가지고 와야 되고요. 2개를 가지고 와야 되고 하나, 둘, 그 다음에 얘도 2개가 필요하겠죠? 얘도 2개가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제 조합합니다. 부등호는 여기 내려면은 얘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300 이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601 이상이라서 요 하나의 부등호로 조건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중간에 있는 거 보세요.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라고 한 얘는 사실 if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이면 그러니까 코딩을 뭐 다른 데에서 조금 배웠다 하시는 분이면 이것만 가지고도 이걸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뭐보다 크고 뭐뭐보다 작다를 완벽하게 다 수식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추가로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블럭이랑 얘가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뭐보다 크고 그리고 뭐뭐보다 작다를 해야 가운데에 이 조건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요거 없이 하겠습니다. 저는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요거 없이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 등의 용도는 네네. 굉장히 이해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면은 마이크로비트가 사실 이게 막 강력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질문 주셨던 게 아두이노에 있는 부품을 여기다가 활용을 할 수가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서 제가 고급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고급 부품은 사용을 못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뭔가 이거를 가지고 대회에 나가서 좀 아웃풋을 좀 내기 위한 그런 게 있잖아요. 아직 입시가 우리가 그 아웃풋을 내야지 그 입시에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재미로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얘를 배워서 어딘가 이제 출전을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다면 마이크로비트로 만들어서 출전하기에는 다른 친구가 만약에 아두이노를 가지고 정말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왔는데 나는 마이크로비트로 출전을 했다 하면은 내가 떨어질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초등학생 저학년 친구들이 아두이노를 하기 전에 뭔가 다 같이 재밌게 즐겁게 한번
스트레스 없이 만져보자 라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학년 친구들도 이거를 창의적이게 사용을 하면은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걸로 가지고 대회에 출전을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두 가지가 받쳐줘야 돼요. 되게 좋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그 친구들이 약간 이제 어리다는 그런 두 가지가 받쳐주면은 요런 거를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이거보다는 이제 실제 아두이노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뭔가 인공지능을 붙이고 아니면 이제 뭔가 더 진짜 어려운 기능들을 구사하려면 그 라즈베리 파이로 가게 되는 거죠. 맞아요. 딱 그 채팅에 딱 올려주신 그 순서입니다. 근데 진짜 여러 명이서 다 같이 하기에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트레스 없이 이거를 학교에서 피지컬 컴퓨팅 지도를 하게 되면은 선생님도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이 막 쫙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막 안 된다는 그 친구들 막 이렇게 봐주다 보면은 정말 정신이 없는데 아두이노로 수업할 때보다는 마이크로비트로 수업할 때 그런 이제 힘듦이 확 줄어들죠. 한 단계 한 단계 맞아요. 아두이노로 상용화된 제품을 그 정도는 만들더라고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상용화된 제품에 이러이러한 기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시제품 제작하는 거 정도로는 그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거를 진짜로 상용화를 하려면은 그 상태대로 뭐 보드를 다시 떠서 크기를 작게 만들고 안정화 과정을 거쳐서 뭐 시제품이 되겠지만 창업 계획서 같은 거 낼 때 요렇게 해서 요런 걸 만들겠다 하고 보여주는 용도로는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여기 조건을 2개 넣고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요렇게 2개를 넣어요. 넣고 자, 처음에 보자. 작은 점부터 시작하죠. 작은 점, 중간 네모, 큰 네모. 맞아요. 맞아요. 이게 하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무조건 스크래치 다 떼고 그 다음에 뭐 파이썬 떼고 그 다음에 뭐 C 언어 떼고 그 다음에 자바 떼고 이렇게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학생들이 특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많은데 근데 본인한테 가장 잘 맞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가장 재밌어 하고 그거부터 찾는 게 또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그런 순서에 얼매일 필요는 없는 것도 맞는 얘기긴 합니다. 저는 뭐 파이썬, C 언어, 스크래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하다가도 진짜 제일 재밌는 거 하고 싶을 때는 다시 스크래치 하러 가거든요. 난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 머리 쓰기 힘들어, 즐겁게 코딩하고 싶어 이러면 이제 막 스크래치 해서 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마이크로비트나 아두이노 같은 것도 진짜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이거를 해야지, 오늘은 이걸 해야지 하면서 나에게 이제 상황에 맞게끔 그때그때 하면은 제일 좋죠. 제일 쉽죠. 근데 대신에 쉬운 만큼 제대로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게 회로가 간단해지고 생략된 게 많아질수록 그 베이스에 있는 진짜 기초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또 그런 반대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다만 시작할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피지컬 컴퓨팅을 시작할 때 얘가 되게 부담 없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들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조합을 했을 때 볼게요. 자, 알고리즘을 보면은 만약에 내가 이 아날로그의 값이 300보다 작았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300이 들어가고 3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 점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601에서 301에서 600이다 하면 여기 이제 600을 적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줬을 때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이 부분의 조건이 없잖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에 있는 식이랑 완벽하게 같은 조건이 되려고 하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얘가 두 개가 필요하고 여기에 그리고가 하나 들어가서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죠. 쭈쭈쭈쭈쭈. 얘가 여기 있는 것처럼 300보다는 크고 그리고 600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돼야지 정확하게 이 식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제가 이렇게만 해도 작동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if문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if문에서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냐 하면은 맨 위에 있는 거를 가장 처음에 검사를 해요, 조건을. 그래서 얘가 참이 되면은 얘가 실행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거는 실행을 안 합니다. 얘네는 한 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 실행하고 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값이 500이라고 칠게요. 500이라는 값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조건에는 안 맞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에서 검사를 했을 때 600보다 작다라는 게 만족이 되죠. 그러면 두 번째 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으면은 이렇게 식을 중간 과정까지 자세하게 적어줘야 되겠지만 이게 이어지는 형태로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검사하고 실행 안 되면 내려오고 검사하고 실행 안 되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제대로 실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해가지고 해서 얘를 넣어서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숫자가 아까 이제 큰 숫자가 들어가 있어서 가장 큰 네모가 생기고 줄여봅니다. 줄이니까 네모 줄어들었죠. 더 줄이면 점이 되었죠. 반대로 크게 할 때는 더 크게 줄고 키우고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했느냐? 여기에서 보자. 요 밑에 있나요? 중간에 뭔가가 많이 섞였는데 원래 이제 오늘 처음에 보여드린 게 요거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가변장까지 사용을 했었고 중간에 요것도 했어요. 삼색 AD 컬러 각각 출력해 보는 거, 그 다음에 두 개 섞어서 해보는 거. 자, 얘는 안 했어요. 자, 얘는 안 했고 내일 하겠죠? 그러면 얘는 안 했고 스위치 눌러서 하트 만들기 했죠? 요거 했고 요건 안 했어요. 가변장으로 숫자 0에서부터 9까지 만들기 얘는 안 했고 요거 조도 센서도 아직 안 했고 그 다음에 서브 모터 안 했고 여기 밑에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요거 가변장까지 3개 하고 그 다음에 예제한 몇 개 정도 진행을 했는데 내일 남은 거를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오늘 했던 것 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없으면은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오늘 좀 알차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진도가 조금 더 많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이크로비트에는 많이 익숙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중간에 질문도 많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연결하는 것도 뭐 연결했는데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우리 다른 수업, 뭐 아두이노나 에비멘토 같은 거 수업할 때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 마이크로비트가 쉽긴 쉽구나 하는 거를 오늘 수업하면서도 느끼게 되네요. 재밌죠? 이거 되게 재밌죠? 빈 상태로 만들려면 네 맞아요. 빈 상태로 만들려면 빈 코드 업로드하면 됩니다. 맞아요. 아 여기 질문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걸 못 봤군요. 남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다 지우고 다운로드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아무런 기능이 없는 리셋 버튼은 뭐냐 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리셋 버튼 뭐 중간에 얘가 막 이제 뭔가 뭐 작동이 안 되거나 이럴 때 이제 뒤에 이제 리셋 버튼을 눌러서 다시 시작을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제가 코드를 이렇게 넣었어요. 시작하면 실행해서 숫자를 0을
좀 길게 2초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무한반복 실행해서 숫자 말고 뭘 찍을까요? 이게 하트를 찍는다. 이렇게 제가 코드를 넣어 놓을게요. 아, 이거 없이야? 이거 없이 가능합니다. 이거 없이 하는 방법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하죠. 다운로드를 하면은 제가 얘를 넣었을 때 처음에 0이라는 숫자가 2초 뜰 거예요. 2초 뜨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트가 계속 떠 있겠죠. 근데 뭔가 이제 작동을 하다가 2초 뜨고 이제 하트가 뜨죠. 근데 제가 리셋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다시 전기가 끊어졌다가 들어오면서 0이 뜹니다. 그러니까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는 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 이거 없이 하고 싶잖아요. 이거 없이 하고 싶으면은 제가 어제 설명드렸을 때 악어 클립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었어요. 악어 클립이 필요합니다. 요거 3색 LED로만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자면 3색 LED에서 요렇게 꽂았을 때 요쪽에 나오는 뾰족한 핀들 있죠. 이거를 악어 클립에 물려요. 이렇게. 왜냐면은 여기 다리를 생으로 물리기에는 자리가 너무 좁아요. 얘네를 악어 클립에 바로 물리기에는 좁아서 안 되고 이렇게 물려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악어 클립의 반대 이빨을 여기 내가 연결해야 되는 거. 만약에 GND에 연결해야 된다. 그럼 GND에 눌리고 2번 핀에 연결해야 된다. 2번 핀에 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선과 악어 클립을 사용하면은 그러면 커넥터 없이가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힘든 상황은 뭐냐 하면 요런 거 스위치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 이제 빵판에 이게 다리가 좀 뭐 짧죠. 짧기도 하고 빵판에 꽂은 다음에 저항을 거쳐서 여기다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연결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 가능한 부품이 있고 뭐 이 정도는 연결 가능해요. 3색 LED 정도. 이 정도는 이렇게 해서 4개, 악어 클립 4개 써가지고 연결 가능한데 뭔가 좀 선이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핀으로 바로바로 꽂는 것보다는 단계가 이제 거쳐지고 여기 복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핀을 딱 요것밖에 못 쓰죠. 이 악어 클립 가지고 이 중간에 있는 뭐 6번 핀, 7번 핀 이런 거 꽂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드니까 0번, 1번, 2번과 3V GND 요만큼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괜찮아요. 이거 우리 여러분 이거 이렇게 손으로 막 만지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얘가 이렇게 내가 손으로 만졌을 때 지금 다 전기 통하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통하나 악어 클립을 이렇게 꽂고 내 손이 여기 이렇게 하나 똑같습니다. 얘는 위험할 정도의 크기의 전기는 흐르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항의 종류가 궁금해요. 이거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저항. 요거는 이제 그 수업은 여러분 끝났습니다. 수업은 끝났고 수업 외적으로 이제 조금 궁금한 거를 이제 해결해 드리려고 제가 아직 안 껐어요. 저항은 아두이노를 사용을 할 때는 크게 기초에서는 한 3개 정도만 사용을 해요. 3개 정도만. 220, 1K, 10K. 근데 이것도 사용하는 키트마다 다 달라요. 220 대신에 330인가요? 뭐 그렇게 저항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뭐 1K 대신에 4.7K 뭐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종류는 다양합니다. 근데 얘를 기초에서 사용을 할 때는 LED에 연결하는 거 한 220에서 330 정도 되는 크기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스위치 같은 거 연결할 때 스위치나 조도 센서 이런 거 연결할 때 10K 정도의 크기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도 지금 오늘 이 스위치 사용할 때 제가 10K 저항이 있으면 좋습니다 라고 해서 10K를 추천드렸잖아요. 내일 요 요 조도 센서 할 때도 마찬가지 10K 저항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색깔은 구분은 이거 220인지 어떻게 알아요? 10K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는 구분은 여기에 띠의 색깔 보고 알 수 있어요. 빨간색, 갈색은 220. 갈색, 검정색, 빨간색은 1K. 갈색, 검정색, 주황색은 10K. 이런 식으로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뭐 자세한 거는 막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이게 전기에 막 계산할 거 V는 IR 막 계산하고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두이노 다 기초나 마이크로비트 다룰 때는 거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요 정도만 필요하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내일 보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어요.